10승 17패로 무너졌던 팀이 어떻게 단숨에 32승 6패를 기록하며 폭주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숙적 양키스를 상대로 기적같은 역전승을 만들어낸 뒤 15연승까지 질주했습니다. 충격적으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을 야구 가능성이 5.6%에 불과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R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 시즌 가장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10승 17패, 그리고 시즌 중반까지 32승 46패, 패배가 익숙해지고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버릴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팀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구 선두이자 숙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더니 구단 최장 연승 기록인 15연승과 타이를 이루고 또 한 번 장기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32승 6패라는 미친 성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졌던 팀이 단숨에 경쟁권으로 올라선 겁니다. 놀라며 도대체 이 도깨비 같은 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레드삭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올 시즌 가장 흥미로운 팀 중 하나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번 시즌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에는 제대로 달렸습니다. 리그 정상급 베테랑 선발 투수 소니 그레이를 데려왔고 수준급 좌완 선발 투수 레인저 수아레즈도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팀의 파워를 한 단계 끌어올려줄 일루수 윌슨 콘트레라스까지 데려왔습니다. 팀의 재능을 더해줄 케일럽 더빈까지 합류하면서 전력만 놓고 보면 꽤나 좋아 보였습니다. 팬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기에 충분한 전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보스턴의 경기력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선의 부진은 길어졌고 설상가상 팀의 에이스 크로셰가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이탈까지 이어졌습니다. 미래의 간판 스타로 점찍었던 로만 앤서니 역시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게 됐습니다. 결국 4월까지 10승 17패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승패 마진은 -7. 이때 프런트는 빠르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갈등이 있었던 알렉스 코라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정리했고 트리플 A 감독 트레이시를 감독 대행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팀 분위기가 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팀은 패배에 허덕이고 있었고 타선과 마운드의 힘은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6월 중순까지도 반등은 없었습니다. 내셔널리그 최하위 팀인 콜로라도 로키스에게조차 위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권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32승 46패, 승패 마진은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즌의 절반가량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사실상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팽그래프 역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을 5.6%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팀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드삭스는 운명과도 같은 시리즈를 맞이합니다. 상대는 숙적 뉴욕 양키스였습니다. 포스트 시즌은커녕 사실상 마지막 한 방만 맞으면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경기 보스턴은 0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의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냈고 이어서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던 더빈의 역전 투런포가 터졌습니다.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인 슈리틀러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 6대3으로 승리하며 홈 시리즈 첫 승을 따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4연전 마지막 승부, 선발 투수 소니 그레이가 7.1이닝 동안 1실점으로 양키스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9회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이 나오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연장전에서도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면서 2대4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전에 보스턴이었다면 그대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보스턴은 한두 점 차 승부에서 대부분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키스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한 보스턴은 달랐습니다. 강조하며 9회 말부터 이어진 폭풍 같은 기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어가 동점을 만들어냈고 올 시즌 타격 지표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던 제라드가 결국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5대4 보스턴이 또다시 양키스를 상대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베테랑 소니 그레이는 우리는 아직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 역시 우린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독 트레이시는 특별한 날이었다며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팀은 원정 9연승을 시작으로 통산 15연승이라는 구단 최장 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룹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무려 2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무려 84%였습니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에인절스와 화이트삭스 그리고 이어지는 험난한 원정 일정에서도 모두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는 아메리칸 리그 1위 팀인 템파베이까지 상대했습니다.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지금까지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최강팀으로 꼽히는 다저스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월 18일까지 5.6%였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양키스 시리즈가 끝난 뒤 19.9%까지 올라갔습니다. 15연승이 끝난 7월 말에는 무려 70.3%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를 상대하며 이어진 이번 9연승 기간에는 다시 88.8%까지 치솟았습니다. 말 그대로 극적인 반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레드삭스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보스턴의 선발 야구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에이스 크로셰가 부상으로 이탈했던 초반만 해도 선발 로테이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FA 영입은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소니 그레이를 중심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그레이는 2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저 수아레즈 역시 1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15를 기록하며 크로셰가 없는 선발진에서 확실하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2002년생 페이튼 톨리가 올 시즌 등장했습니다. 19경기에 출전해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엄청난 패스트볼을 앞세워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이크 베넷과 패트릭 산도발입니다. 베넷은 톨리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기대했던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로테이션 순번을 생각하면 사실상 10번째 선발 투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앞순번에 있던 오비에도와 크로포드 등 선발 투수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베넷에게까지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현재까지 1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을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톨리와는 다르게 커맨드 유형의 투수로서 좋은 변화구와 뛰어난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한 패트릭 산도발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자원입니다. 하지만 9경기에 나와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하며 역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는 크로셰의 복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선발진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준다면 정말 완벽한 선발 마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힘이 보스턴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불펜에서도 휘틀록과 체프먼이 뒤를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마운드의 힘을 경기 끝까지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반니 모란과 타일론 게레로 같은 선수들도 중간에서 마운드의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완 에릭 밀러까지 데려오면서 불펜의 힘은 한층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프먼의 구위는 정말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감탄하며 양키스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 질 정도입니다. 반면 방망이는 마운드만큼 강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부터 팀이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투수진의 부진보다는 절대적으로 타선의 부진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팀이 높은 승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7월부터 최근까지의 성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팀의 승리 기여도 지표인 팀 1+ 슬러거를 보면 현재 1.17로 리그 전체 4위 수준입니다.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02로 리그 전체 16위였습니다. 지금의 보스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키는 힘으로 이런 긴 연승 구간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선이 무능력하다거나 눈에 띄는 선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잘 데려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루수 윌슨 콘트레라스는 출루율과 장타력을 합친 지표인 OPS 0.932를 기록하고 있고 타점 93개와 홈런 23개를 기록하면서 주로 4번 타순에서 팀의 타점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견수 세단 라파엘라가 드디어 타격에서 잠재력을 터뜨리는 걸까요? 올 시즌 처음으로 가중 득점 생산력 플러스 100을 넘어 1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런도 벌써 15개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커리어 하이가 16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개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선수는 수비까지 좋습니다. 요즘 한창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PCL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스턴은 무조건 잡아야겠죠.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눈에 띄는 타자는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말할 만한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팀이 살아나기 시작한 6월 25일을 기점으로 달라진 선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강조하며 바로 이 부분이 보스턴의 반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선 팀 득점이 평균 3.94점에서 5.35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콘트레라스는 가중 득점 생산력 플러스 2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모나스타리오는 177, 요시다 마사타카는 176, 캘버트는 1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반등이 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터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수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외야는 우선 탄탄합니다. 주라는 수비 기여 지표에서 플러스 10, 라파엘라는 플러스 17, 아브르는 플러스 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정상급 수비
수비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야 역시 좋습니다. 특히 땅볼 타구를 아웃으로 전환한 비율이 78.4%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71.8%로 리그 25위에 그쳤습니다. 코너더빈과 콘트레라스의 합류 역시 수비가 좋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리가 부상으로 빠진 유격수 포지션에서 -7을 기록하고 있고 포수에서도 -4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수비와 최상급 마운드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 타선까지 갖췄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바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천천히 불타오르는 타격감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입니다. 다시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어떻게 방어하느냐? 바로 이것이 앞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행방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수는 사실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프런트는 올해를 그냥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꽤나 의미 있는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력 유망주 코넬리 얼리를 내주고 25세의 커티 스비드를 데려온 것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팀이 통제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커티 스비드는 올해 뭔가 터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경기에서 OPS 0.851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선의 힘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통제 가능한 애들리 러츠맨도 데려왔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볼티모어의 차기 스타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수비와 타격 지표가 모두 떨어지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중 득점 생산력 플러스도 115까지 크게 올라왔습니다. 수비에서도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유망주를 꽤 많이 내준 만큼 적지 않은 지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러치맨의 올해 성적에 따라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의 진짜 결과는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그림만 놓고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런트는 일단 달리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의 몫입니다. 지금 보스턴의 흐름은 정말 엄청납니다. 다시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무섭게 승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좋은 분위기를 시즌 끝까지 그리고 가을 야구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위닝 멘털리티를 끝까지 지켜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주요 선수들의 복귀입니다. 크로셰가 아직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했고 로만 앤서니도 아직 타석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러츠맨과 미드 역시 아직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복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을 생각한다면 보스턴은 여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낸 도깨비 같은 팀 레드삭스. 과연 그들의 2026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레드삭스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